영주를 죽음의 땅으로 만드는 납폐기물 재련 공장 절대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납폐기물 재련 공장 결사 반대. 반대. 납폐기물 재련 공장 허가를 당장 취소하라. 투자 유치가 아니고 오염물이다. 이쪽 계통의 환경 분야에 오랫동안 근무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우리가 환경 분야의 저감 설비라는 것은 그것이라도 설치해서 좀 줄여달라는 차원이지, 만약에 시민의 위해가 가지 않는 허용치를 가지고 잣대를 들이대면 우리나라의 공장 하나도 못 들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공장이 검사를 할 때만 요령을 띄워서 통과할 뿐이지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그 법적 허용 기준치를 절대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영풍재련소 아시죠? 봉화수포에 영풍재련소가 있습니다. 이 영풍재련소는 1년에 수익이 3천억 원입니다. 지금 더 늘었다고 하죠. 굉장히 돈을 많이 벌입니다. 그러면 그 공장의 납 허용 기준치는 1.5ppm입니다. 그것이 시민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급습했습니다. 얼마 나왔을까요? 126ppm 나왔습니다. 126ppm. 일상적으로 나오는 게 126ppm입니다. 여러분, 그 업체는 벌금 5천만 원 내면 그만입니다. 3천억 번 회사가 벌금 5천만 원에 눈이나 깜짝하겠습니까? 그냥 감당하는 거예요. 다음에 또 벌금 또 5천만 원 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부자를 폐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요령을 피웁니다. 그 피해는 현지 주민들, 그리고 하루에 낙동강물을 먹고 사는 모든 사람들이 직격탄을 맞는 것입니다. 카드뮴은 100배 나왔습니다. 이런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 실태입니다. 지금 적서공단 인근에 들어서는 납폐기물 재련 공장은 한 달에 수익이 40억입니다. 한 달에 수익이 40억입니다. 허가만 나면 대박이 나는 회사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너희를 허가만 나면 대박이 나기 때문에 한 달에 40억 벌면 1년에 얼마입니까? 여러분, 농사 지으면서 우리가 아무리 쇠 빠지게 일해도 거의 100%도 벌지 못합니다. 몰래 허가를 받습니다. 지금 영주의 경우가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막지 않고 침묵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에요.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이제는 말해야 합니다. 잘못되었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지금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허가를 받고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다 지었어요. 근데 나중에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집을 뜯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영주가 딱 그 경우입니다. 그들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당연히 공장 설립 인가를 먼저 받고 내가 공장을 세우겠다 하는 것을 허가를 받고 허가가 나면 그때 건축을 하고 공장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공장부터 지었습니다. 영주시가 그걸 허가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다른 어느 지자체에서도 없는 일이 지금 영주시에서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나보시오. 카드뮴, 리소 이런 물질과 함께 4대 중금속 물질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흡수를 하면 절대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계속 흡수됩니다. 근데 저 계속 섞으면 저희들이 아무리 잘 다녀서 1.5ppm이라 하더라도 여기 1.5ppm이 계속 삽입이 있습니다. 여기 납기를 하면은 우리 수돗물에도 들어가고
농장장도 들어가죠. 그것이 중독되고 만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영주시는 공청회도 하도록 없었어요. 주민 설명회도 하도록 없었어요. 말이 됩니까 이게? 영주시는 납 폐기물 재활용 공장 허가를 당장 취소하라! 취소하라! 여러분, 이것도 아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지만 전국에서 가장 나쁜 공기를 마시고 있습니다. 측정값이 실시간으로 환경부에 보고됩니다. 그 값에서 지지난해까지 영주가 항상 매일 1위였습니다. 그 차이도 매일 이상 차이 나는 1위였습니다. 2위의 환경 오염 도시와 2배가 차이 나는 오염으로 항상 1위를 했단 말입니다. 심지어 자동차에까지 질산 계열의 가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달라고 하는 시대에 영주는 계속성장 에너지의 40% 가스를 그냥 들이키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하여서 청정한 에너지를, 청정한 공기를 마신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납의 문제에 비해서 차치의 문제이긴 하지만 향후에 한 번쯤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자,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영주를 죽음의 땅으로 만드는 납 폐기물 재활용 공장 절대 안 된다! 안 된다! 영주시민 다 죽이는 납 폐기물 재활용 공장 결사 반대! 반대! 영주시는 납 폐기물 재활용 공장 허가를 당장 취소하라! 납 폐기물 재활용 공장은 투자 유치가 아니고 오염물이다! 이 문제는 반드시 소송전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판사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불리한 점은 이미 공장이 다 지어졌다는 점이고, 우리가 유리한 점은 시민들이 모두 일어나 반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그 소송에서 이길 수 있으려면 결국 판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판사가 생각하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이 공장을 철거하라 이렇게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법률용어로 법익이 없다. 우리의 주장이 옳지만, 시민들의 주장이 옳지만 그것이 100억짜리 공장을 철거할 만큼은 되지 못한다. 이렇게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송에서 논리적으로는 이겼지만 얻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판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영주 시민 3만 명이 서명을 해서 결연히 반대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법원에서는 그래, 시민은 건강권이 있고 환경권이 있고 행복권이 있고 재산권이 있는데 그것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면 설사 100억짜리 공장이라도 철거하라 이렇게 판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두 투쟁도 중요하고 가두 방송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과정은 3만 명의 서명을 채운 것입니다. 그 3만 명의 서명을 이 트럭에 싣고 판사님한테 갖다 줘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 시민들도 느끼겠지만은 이 재련 공장의 허가 과정이 석연치 않다. 뭔가 있다.
유착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누구나 의심합니다. 예를 들면 허가 과정에서 당연히 공장 설립 인가를 받고 그런 다음에 건축 행위를 해야 되는데 한편에서는 공장을 짓고 있으면서 창고를 축축하는 걸로 막 짓기 시작합니다. 창고는 이 납공장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허가를 해줍니다. 그냥 창고를 짓는 겁니다. 이렇게 허가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창고가 막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변경을 합니다. 이 창고를 공장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또 공장을 막 짓습니다. 그러면서 공장 설립인가를 그 시점에 맞춰서 나중에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1년 만에 눈 깜짝할 사이에 공장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요, 그 공장 설립인가가 6월 27일이 마지막입니다. 6월 27일까지 영주시청은 무조건 도장을 찍어줘야 됩니다. 자옥천 시장이 언제 퇴임하죠? 6월 30일입니다. 자옥천 시장 내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이달 27일날 도장을 찍어버리면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이걸 찍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요. 지금 지역 정치인들, 새로운 당선자 박남서 시장님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찍어주지 않으면 소송을 걸어오겠죠. 우리가 한 달에 40억씩 무너질 각오로 싸워야 됩니다. 치밀하게 계산해야 되고 머리를 바짝 써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2021년 7월 영주시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 접수를 했고 10월 12일 날 영주시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에 대한 적정 통보를 했고 11월 달에 영주시 건축허가 정축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12월 영주시 건축허가 정축 신청서에 대해 허가가 나고 2022년 2월 영주시 건축허가 정축 사항 변경 접수를 했고 4월 영주시 건축허가 정축 사항 변경 신청 허가가 났습니다. 그리고 5월 영주시 공장 신설 성인 신청을 접수했고 5월 16일 날 납폐기물 재련 공장이 몰래 짓고 있다는 점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5월 16일 날 주식회사 바이영 공사 현장 방문회가 대표 만나 사업에 대한 자료 받고 설명을 청취했습니다. 그리고 5월 19일 날 범시민이 참여하는 단체 연대형 영주 납폐기물 재련 공장 반대 대책위가 구성되었습니다. 5월 26일 날 대책위 납폐기물 재련 공장 허가에 대한 규탄 성명서 등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5월 30일 날 대책위 1인 시위가 돌입되었습니다. 5월 31일 날 영주시청 공무원과 전문가 포함한 주식회사 바이온과 대책위 간에 납폐기물 재련 공장의 유해성 등에 대한 끝장 토론 실시해서 대책위가 완성을 이루었습니다. 6월 2일 날 대책위 영주시청 앞 시민규탄 집회를 실시했습니다. 6월 10일 날 대책위 법률투쟁을 위한 하성수 전문 변호사랑 상담을 했고 6월 13일 날 대책위 법 절차 위반 확인으로 납폐기물 재련 공장 신성 성인 신청 따른 공사 중지 명령 및 건축 허가 취소 요청 공문 영주시에 접수했습니다. 6월 14일 날 대책위 10만 시민 서명 운동이 시작되었고 6월 16일 날 대책위 납폐기물 재련 공장 허가 구탄 가두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6월 17일 날 대책위 인근 주민의 동의 철회 등 사실 확인서 제출 모든 행정행위 직권 취소 요청 공문을 영주시에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18일 어제 박형수 국회의원과 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은 영주 납폐기물 재련 공장 반대 대책위원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당신들을 신뢰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작했습니다. 끝장 토론은 1시간 정도 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기업에서요, 하나건설에서 근무했습니다. 제가 한 시간 동안 박살을 냈습니다. 업체 전문가 한마디도 못하고 앉아있었습니다. 한마디도 못하고 앉아있었습니다. 마지막에 그 업체 전문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사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개미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업체 사장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러다 우리 공장은 규모가 작아서 조금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는 정해진 국가의 법대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 세금으로 공무원들이 월급을 받고 우리를 위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자기들이 월급을 받고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해야 되는 게 시청 공무원이고 시의원이고 도의원이고 국회의원이고 시장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래 배신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저는 분통이 터져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공장 설립 인가도 안 났는데 건축 허가부터 해주는 법 절차 위반까지 밝혀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문제는 이 납공장으로부터 반경 4km 이내에 영주 시내 전체가 들어간다. 6만 시민이 살고 있다. 그렇게 도심과 연접한 곳에 납을 재련하는 공장을 건설한다니 정신 나간 것이 아닌가.